심지어 장차관 내지 기관장 인사에도 건의가 직접 개입한 정황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건희가 2023년 8월 24일 밤 10시 21분 박보균 당시 문체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2분 8초간 통화한 내역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박보균 전 장관은 처음에는 통화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가 통화 기록을 확인한 후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번복을 했습니다. 나라 개판 이제 5분 이 전이었어. 장관 자리도 돈을 내고 혹시라도 임명을 받았거나 또는 김건희한테 약점이 잡혀가지고 밑에 다른 인사에 대한 어떤 모종의 청탁을 받았을 여지가 보이는 거죠. 왜? 얘가 안보 인사 때문에 전화할 놈은 아니란 말이에요. 김건희가 왜 안 보인 사람입니까? 안보 인사할 장관한테 왜 시간이 안 없어. 보내? 왜냐면 너무 바빠갖고 처리해야 될 청탁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화기 2대로 밤새도록 문자하고 통화를 해야 분리할 시간도 없는데. 일 처리가 되는 뭐 이런 거였단 말이죠. 자, 문체부 산하 기관장들과도 여러 차례 김건희가 직접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하는데요. 2023년 7월 25일 저녁에는 윤석열 취임식에도 초청받은 걸로 알려진 김성헌 당국대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서 8분 넘게 통화를 했는데 그해 11월에 문체부 산하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초대 관장에 김성헌 교수가 임명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듬해 성희롱과 갑질 의혹으로 문체부 조사를 받던 도중 자진 사임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김일호 대표가 있습니다. 김일호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제작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 사람하고 2023년 8월 16일 날 통화를 했대요. 그리고 다음 날인 17일 문체부가 이 김일호를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사장에 임명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애니메이션 제작하는 사람을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사장에? 네. 김건희하고 애니메이션 사업할 때 요거 인연이 있었고 윤석열 취임식에 초청된 사람이고 이 사람한테 전화해보니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당국대가 드러납니다. 당국대. 네. 네. 왜냐하면 이 당국대가 코바나 컨텐츠 관련된 전시에 엄청나게 많은 후원을 하고요. 김충식이 진행하는 행사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후원들을 합니다. 이 코바나가 단순하게 미술품 전시하는 뭐 회사로 알려져 있지만 코바나가 생기기 전부터 김충식은 이와 같은 미술품 전시나 이런 것들을 주로 해왔고 이거를 운영하는 일종의 주체로 민주평통회의 이쪽에 고문 역할을, 지부장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다고 하고요. 거기서 만난 당국대 인맥들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행사를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권 안에는 당국대 동문들의 어떤 공직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그 비율들이 굉장히 높았다고 하죠. 대표적으로 김충식이 많이 했던 게 뭐 독일에서 그 통일 장벽 관련된 통일 관련된 미술품들을 들여와 갖고 국내에서 전쟁기념관에서 전시하는 김건희가 했던 거랑 비슷한 행사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활동, 해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김충식의 조력자가 됐던 사람들이 다 통일교 관련자들이었다는 겁니다. 특히나 김충식이 용산 전쟁박물관에서 했었던 그 분단 관련된 미술전 같은 경우에는 그 통일교하고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윤모 씨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상하게 통일교에도 그렇고 검찰, 경찰 안에도 그렇고 윤 씨들이 많이 등장하는 걸 보면 이게 크게 무관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독일에서 최순실 관련해갖고 박근혜 비자금을 관리했었던 그 윤모 씨가 있었잖아요. 그 독일 현지 자금 관리. 이 사람 역시도 통일계 관련 인사라고 합니다.
근데 김건희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경기대 출신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김건희가 처음에 큐레이터를 시작할 때 본인이 당국대 천안 캠퍼스 서양학과를 했다는 그렇죠. 이력으로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김충식의 어떤 비호를 받아갖고 당국대 학위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그걸 못한 것 같긴 한데 당국대 재단과 당국대 재단 이사장 동문들하고 김충식하고 통일교하고 통일사업, 특히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사업들 쪽에 이미 이 2000년대 초반부터 연결고리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건희하고 통일교하고 맺어지기 시작한 시기 역시도 2015년이 아니라 그보다도 훨씬 전부터 김충식을 통해 가지고 통일교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도 하나하나 탄핵로 밝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김충식 특검을 추가 발의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인맥관계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그리고 이 사람과 연결된 특혜, 특히 부동산에 관련된 특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다가 각종 의혹과 또 여러 가지 메모나 증거들, 그리고 뭔가 지금 은닉돼 있을 재산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의혹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김승식 자체를 특검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그 내란 특검 관련된 거는 아마 끝도 없이 계속 해갖고 수사가 확산될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이혼모 얘기도 있는데요. 자생한방병원 부인의 남편, 나토신 씨 남편 이혼모 관련해서도 뭔가 공천을 주기 위해서 내지는 여러 가지 청탁 관계에 있어서 연결고리가 있지 않나라는 의혹도 추가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원모는 인사비서관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한남동 칠상시보다 훨씬 더 실세로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2023년 7월에는 1회, 8월에는 4회, 총 12분간 김건희와 직접 통화를 했는데 한 번을 제외하고는 김건희가 먼저 전화를 걸었다고 하는데 왜 인사비서관과 영부인이 직접 통화를 하겠느냐?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최소한 김건희의 국정농단에 있어서 인사권까지 쥐고 흔들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원모란 인간이 인사비서관이기 때문에 기관장을 비롯한 뭐 공기관에 있는 낙하산들을 사실상 전부 다 관장하고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돈 벌어먹기 쉬운 거를 시키기 위해서 이원모를 신복으로 심어놨기 때문에 대통령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낙하산으로 돼 있는 고문 자리, 뭐 일자리, 이사 자리, 위원장 자리, 이사장 자리는 전부 다 건희가 팔아먹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청탁이 갈 때마다 아마도 누구를 어디다 꽂아줘라. 누구를 어디에 배치해줘라. 누구를 승진 인사해줘라. 라는 이런 내용일 가능성이 나는 매우 높다고 봐진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 실제적으로 국정에 관여를 안 해도 김건희한테는 제일 돈을 잘 벌어다 주는 따끈따끈한 직속 부하 아니에요. 깔끔하게 어디 티도 안 나고 그러면 이 이원모를 통해 가지고 인사청탁을 실행을 시키면서 결과적으로 그 각종 명품이나 이런 것들 역시 같은 레벨 안에서 받지 않았겠느냐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원모 와이프 나토신 씨가 중요한 거구나. 그렇지. 그래서 이원모는 남편으로 그 공직자로서 그걸 날려준다고 치면 그 날려주는 사람들이 이 명품이나 이런 것들을 건희한테 갖다 바칠 때 이 눈이 걸리고 뭐 직접적으로 전달해 주기가 곤란했을 때 요것들을 수금책 내지는 관리해 주는 역할을 나토신 씨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따라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김건희 컬렉션, 명품 컬렉션들의 상당수가 이 신 씨를 통해서 관리되거나 또는 은닉돼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이 듭니다.